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가 뭔고 하니 이게 이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그 채널들이에요, 채널. 와이파이에서 이제 공유기와 내가 접속을 할 때 특정 채널을 쓴다 이거지. 마치 TV에 채널이 있듯이 또 뭐 라디오에도 이제 그 채널이라고 하는 안 하고 방송국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방송이 있어서 주파수가 다르듯이 와이파이 연결할 때도 그 채널별로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럼 그 주파수가 뭐 무한정이 아니고 각 채널별로 이게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범위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대략 한 2.4기가, 5기가, 또 여기 밑에 안 보이지만 6기가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세 가지 대역을 쓰는 거죠. 여기 6기가까지. 근데 6기가에는 지금 비어 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6기가를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이 근처에 없는 거예요. 실수용 PC에 랜카드에서 이렇게 온갖 와이파이 주파수들이 이제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전파들이. 그걸 잡아서 채널 어떤 채널에 공유기들이 있는가 전송하는 어떤 채널을 써서 전송하는 공유기들이 있는가를 본 게 이 그래프인데 볼 수 있는데 그 공유기가 사용하는 채널이 이쪽이 주파수고 이쪽이 이제 그 전파의 세기예요. 스펙트럼이죠.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채널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넓은 채널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좁은 채널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 식으로 채널의 폭이 좀 뭐 달라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20MHz의 주파수 폭을 갖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거는 이제 근데 그것들을 두 개 붙여서 40MHz의 채널을 쓰기도 하죠. 이것도 지금 보면 40MHz죠. 그죠?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한정이 돼 있다. 이거 무한의 주파수를 쓰지 못한다. 각 채널들이. 마치 뭐냐면 차량이 차도가 있으면 그 차선을 다 차지할 수 없잖아요. 딱 정해진 그 차선 안에서만 차의 폭이 정해져서 그리로 운행이 돼야 되죠.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 뭐랄까 통신의 관점에서는 주파수 대역 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그럼 여기가 지금 2.4GHz 여기가 2.4GHz고 여기가 2.41GHz 뭐 여기가 2.475GHz, 2.484GHz 이렇게 쫙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씩을 쓴다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FM 라디오 들려드릴 때도 이렇게 그 라디오 채널마다 이렇게 보음구 솟아올라 있었죠, 그죠? 그 범위가 그 라디오가 FM 라디오가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 대역 폭이에요. 그래서 뭐 FM 라디오 같으면 대역 폭이 대략 뭐 한 150kHz 정도의 폭을 쓰는데 범위가 이 공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20MHz, 40MHz 그다음에 이제 5GHz 대역으로 가면 여기서 5GHz 대역으로 가면 얘네들은 뭐 80MHz, 160MHz까지 쓸 수 있어요. 대역폭을 넓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2.4기가보다 5기가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기가는 더 운신의 폭이 넓은 거야. 높은 주파수에서는. 기본이 5로 높으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M 라디오 같으면 기본이 88MHz입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쓰죠.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88MHz부터 20MHz를 차지하면 88에서 100까지 쓰잖아요. 108까지. 근데 모든 FM 라디오의 전체 쓸 수 있는 주파수가 88에서 108메가예요. 얘네들이 한 채널이 200을 쓰면 100을 쓰면 어떻게 돼요? 200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니지. 20을 쓰면 20메가를 쓰면 88에서 108까지 모든 라디오 주파수를 다 차지해 버리겠지. FM 라디오. 그러니까 안 되고 150kHz씩 조그맣게 나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게 5GHz냐 2.4GHz냐 88MHz냐 그게 뭐 물론 실제 실어 나르는 정보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한 채널이 차지하는 대역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좀 더 넓은 주파수를 한 채널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이 된 주파수로 모든 주파수의 그 아주 넓은 것들을 다 보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만 보내야 된다. 일부만 보내려면 펄스의 모양이 날카롭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아날로그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선으로 보낼 때도 미리 펄스 디지털을 무선으로 보낼 때도 미리 펄스의 모양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무선으로 전송한다. 네.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아마 5장에 가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음 학기인 거죠. 뭐 이번 학기에는 그냥 그 개념만 소개를 그 블럭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어떤 거 이렇게 거쳐서 간다는 그것만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이 재밌게 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한번 이 펄스의 모양을 실제 즉 이 정기적인 와이어를 통해서 가장 사실은 많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랜 기술에서 어떤 식으로 그 1과 0을 전송하는지 와이어를 이런 구리 와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없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임의 데이터열을 주면 거기에 맞는 맨체스터 코드 파형 또는 MLT3 파형을 만드는 웹상에서 브라우저에 이제 그 딱 브라우저에 띄우면 이제 데이터열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펄스의 모양을 데이터 한 비트 한 비트에 따라서 어떤 펄스가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해주는 시뮬레이터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봐라 하는 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맨체스터 코딩을 할 건지 아니면 MLT3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과제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 창을 딱 띄웠어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게 뜨겠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겠지. 그러나 기능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임의 데이터열을 01001010을 입력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에 이제 그 맨체스터 코드 펄스가 쭉 그 데이터의 1010에 따라서 착착착착 나타나 주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쫙 나타나는 게 아니고 1일 때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0일 때 이렇게, 1일 때 이렇게 탁탁탁탁 순서대로 차근차근 있고 속도도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죠. 빨리 하게 하든가 천천히 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대충 기능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종 목표는 그런 펄스의 모양이 그려질 수 있게 하면 되겠다. 뭐 그 색상을 뭐 예를 들면 뭐 빨강색으로 펄스를 그릴 건지 뭐 파란색으로 그릴 건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또는 뭐 예를 들면 1010을 그냥 숫자를 1010으로 쓰든지 아니면 1010에 해당하게 로우 하이로 표현하든지 둘 다 표현하든지 뭐든지 여러분들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보는 거죠. 근데 한번. 기간이 언제인지 따라 좀 달라질 네, 것 같은데. 기간이 언제인지 따라서 예. 얼마나 한 일주일- 될까요? 한 일주일이나 못할 것 같고 한 네. 2, 3주는 주셔야. 한 2주 할까요? 그러면? 예, 2주 정도. 3주? 3주예요? 예, 3주 정도. 3주? 너무 길지 않아요? 3주면 중간고사 기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빨리 끝내면 예. 가성집인가요? 아니 그냥 2주 안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2주.
가산점은 뭐 따로 없어요. 예. 됐습니다. 뭐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바이브 코딩 과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챗GPT가 아니고 제미나이 프로를 여러분들의 학교 메일로 등록해서 제미나이 프로 쓸 수 있다 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제미나이에서는 아마 제미나이 캔버스 모델을 쓰면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서 HTML 코드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띄울 수 있죠. 결과는 HTML 파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클라우드나 아니면 챗GPT나 이런 걸 써도 되는데 해보니까 제미나이는 지금 프로로 그냥 따로 쓰고 있고 챗GPT하고 클라우드는 따로 가입을 안 했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앱을 쓰는데 이제 퍼플렉시티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델을 자기가 알아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을 하든지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나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델이 그래도 뭐 아주 무료 모델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높은 모델이에요. 물론 퍼플렉시티는 프로를 써야 그게 가능하죠. 그것도 예전에 우리 학교 메일로 등록을 하면 1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마침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잘 안 돼요. 코딩이 해보면 뭐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주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나오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스킬이에요. 해보셔야 되는 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수정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그걸 이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할루시네이션이라기보다는 태업인 것 같아요. 태업, 사보타주. 그러니까 하도 자꾸 이것저것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본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가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을 제대로 한 번에 잘 시키면 알아서 잘 하는데 대충 시켜놓고서 가져오면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계속 올 때마다 빠꾸 먹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약간 안 AI 좋죠. 노조 같은. 예. 뭐 노조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개념이죠.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상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전혀 처음에 시작한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하라고 하고 느끼기에 나는 그걸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요만큼만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소위 빡돌죠. 예. 그러면 AI도 할루시네이션이 아니고 그냥 뻗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못해. 어쩌라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돼요. 대충 이쯤 하면 얘가 이제 뻗어버리겠다 하는 그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하세요. 내가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막 서로 반대되는 요구도 있고요. 또는 하여튼 그 요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그것도 느끼게 돼요. 내가 이걸 요구를 하는 게 이렇게 한 문장 안에도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배치가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즉 서로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요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여기에서 또 그걸 또 추가해서 반영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로 반영해야 될지 그것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AI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면 프로그래밍 능력은 전혀 안 길러져요. 솔직히 말하면 바이브 코딩은 왜냐하면 코드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결과물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코딩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코딩은 알아서 AI가 많이 하니까 그 코딩을 하도록 그 정확한 지시를 하는 것.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도달을 할 수 있게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쪽에서 이제 뭐 처음에 그냥 이렇게 짜줘가 아니고 이렇게 짜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거나 네가 제안하고 싶은 것을 먼저 알려줘. 그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땐 그러면 네가 한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빠졌어. 또는 나는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줘. 그래서 최종 종합한 결과를 네가 한번 쭉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플랜을 짜줘.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보고 이제 내가 검토해봐서 좋아 이대로 한번 구현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코딩 능력은 이번 뭐 이 과목에서 기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남을 잘 시키는 능력, 그런 것들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또 뭐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네? 교수님 그 언어는 특정 언어 써야 되는 게 아니면 무슨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겁니까? 언어요?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HTML. 파이썬이라든가 HTML. 예,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 짤 때 파이썬이 짜요. 파이썬이 짜서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파이썬이 자기가 다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거에 맞는 HTML 코드를 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 언어는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보니까 파이썬 내가 이런 식으로 짰다 하는 거를 쫙 코드를 보여주긴 하더라고. 네. 내가 이걸 짜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썬을 돌렸다 하는 파이썬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다시 이 과목으로 돌아가서 예. 이 미디어 초이스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쓸 것이냐 는 거죠. 물론 그건 장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유무선 공유기를 썼다 그럼 무선을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매체를 쓸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은 그 매체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내 상황에는 어떤 게 최적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한 지식 플러스 나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실제 현실화의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고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냥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뭘 쓰게 될지 이제 이걸 갖고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distance it can carry a signal.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신호가 전달되는 거리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선에도 광이 있고 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무선은 이제 전자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중에서 거리를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유선, 구리, 광, 무선, 전자파. 광 케이블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뭐 해적 케이블이나 그런 거는 다 광 케이블 쓰니까 어려움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해적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뭐 구리나 아니면 철 케이블을 썼었는데 지금은 다 광 케이블 쓰고 있고 해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단 국내가 아니고 어때요? 해외망이 되겠죠, 그죠? 해외망이라는 건 장거리까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뭐 대만, 중국, 일본, 그죠? 거기만 해도 뭐 수백 킬로미터 이상 되겠죠.
또 거기서 더 연장이 돼서 뭐 미국까지 간다 그러면 뭐 수천 킬로미터 이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광이 제일 유리하다. 광 특성 자체가 빛을 직진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물론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광 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긴 하는데 빛이 직진을 해서 가고 그 유리 자체가 상당하게 그 순도가 높은 석영 유리로 돼 있어서 중간에 그 신호가 줄어드는 그 율이 적어요. 물론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아주 가느다란 케이블 수천 킬로미터를 연장해서 광을 여기서 보내면 당연히 여기까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 중간 중간에 그 신호를 수신해서 다시 증폭해주고 다시 전송하고 그런 그 뭐랄까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뭐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 구간 사이에 그렇게 반복되면서 다시 신호를 재생해주고 보내고 재생해주고 보내고 그렇게 재생 증폭해서 보내주고 합니다. 증폭이라는 건 키워준다는 소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다른 매체들보다 이 광이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물론 그 광 섬유도 종류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멀티 모드라는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모드라는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모드라는 건 뭐냐 하면 빛의 갈래, 레이라고 하죠. 레이. 빛의 갈래가 딱 하나의 줄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퍼져서 가느냐 여러 갈래로 퍼져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뒤에 플래시 있잖아요. 그 플래시는 이렇게 밤에 딱 비춰보면 빛이 이렇게 샥 퍼지죠. 그죠? 그거는 이제 빛의 갈래가 여러 갈래로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멀티 모드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있죠.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이 레이저 포인터는 어때요? 빛이 이렇게 딱 한 갈래로 쫙 직진하죠,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싱글 모드라고 그래요. 퍼지지 않고 이건 아마 100m를 가도 거의 크기가 요거에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만큼 직진성이 강하고 옆으로 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먼 거리까지 직진하는데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싱글이 더 좋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뭐랄까 뭐 사방으로 퍼지는 빛은 직진하는 빛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빛들도 있는데 광섬유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정 각도 이상 이렇게 틀어지면 밖으로 새 나간단 말이에요. 유리니까. 이게 안 새려면 어느 정도 각도 이내로 돼 있어서 이게 전반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빛들은 다 빠져나가고 손실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직진하는 빛은 얼마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고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멀티 모드의 경우에는 대략 길어봐야 수 킬로미터 이내이고요. 싱글 모드는 이제 수 킬로 이상 수십 킬로미터까지 중간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생 증폭 없이 우리가 그걸 리피터라고 하는데 리피트라는 건 이제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리피터라는 장비가 신호를 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호를 키워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런 거 없이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전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장거리를 보내는데 유리하다 하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장거리를 보내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무선입니다. 무선. 자, 우린 인류가 태어난 지 지금까지 가장 장거리로 통신을 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랑 근데 일단 더 멀어요. 더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네? 안 보이나요? 지금 어디 태양계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나갔죠. 예,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빛의 속도로 가도 하루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먼 며칠 걸린가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먼 거리까지 갔죠. 거기서 아직도 신호가 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무선이죠. 당연히 선을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없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1광일이 넘는 그런 거리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다.
사실은 그건 인류의 대단한 그 기술의 승리입니다. 지식의 승리. 예. 물론 외계인이 그거 보면 참 뭐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외계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한 기술을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하는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예. 앞으로. 어쨌든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실용적인 건 아니죠. 사실 우주 통신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주파수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게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엄청나게 키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 위성에서 아니 위성이 아니고 보이저에서 엄청난 파워로 쏠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 위성 아니 저 보이저 뭐 이제 연료도 거의 다 없어져가고 태양 전지도 뭐 태양이 너무 멀어지니까 태양광이 별로 안 와서 발전도 잘 안 돼. 그래서 연료가 거의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그러다 보니까 파워를 세게 쓸 수도 없어요. 먼 거리면 파워를 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파워를 가지고 이제 간신히 보내주고 있는 그런 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리까지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멀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유기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뭐 우주에 가서 인터넷 할 것도 아닌데 공유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멀리 간다 한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유기라는 건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유기 이렇게 해보면 이제 와이파이 잡으려고 하면 지금도 아까 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유기들이 교내에 있어요. 이 보세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채널이거든요. 그 공유기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다 잡아서 표시해주는 채널들이에요. 무수히 많죠. 이 근처에도.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같은 주파수를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공유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공유기가 같은 채널을 쓰고 여기도 두 개의 채널을 같은 공유기가 쓰고 여기도 한 6개의 공유기가 같은 채널로 송수신해요.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송수신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려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같은 가청 주파수로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두 사람 세 사람씩 서로 여기서도 같이 뭐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그러면 제대로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간섭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 보내면 이런 것들이 저기서 다 똑같이 뭐 저기 있던 것도 여기까지 다 잡히겠죠.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공유기 채널이 더 엄청 많아지고 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인위적으로 아예 파워를 제한을 합니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전파를 세게 보내지 못하도록 공유기에서 제한을 걸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해외에서 파는 공유기들, 예를 들면 미제 공유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좀 규제가 덜해요. 거기는 워낙 그 집들도 우리처럼 아파트 밀집이 아니고 다 단독주택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아파트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파워를 크게 해서 그 큰 집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쓰면 파워가 아주 빵빵해서 우리 집 와이파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펌웨어에서 국가에 따라서 국가 설정을 하면 국가에 따라서 파워를 아예 조절을 해버려요. 그 나라 규제에 맞게. 안 그러면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는 게 어떻게 걸리냐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측정하면서 이렇게 불법 전파가 규제를 벗어나는 그 전파가 있는지를 이렇게 쭉 검사하러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한테 걸립니다. 그럼 그 차량들이 그 위치를 잘 정확하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뭐 여러 대의 차량으로 이제 해서 그 위치를 딱 특정을 해서 벌금을 매깁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안 걸렸다 하더라도 네. 통신 3사에서 다 네. 체크해서 그렇게 막지 않나요? 어느 정도 제한 걸어? 통신사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펌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하게 돼 있는 건데 통신사에서 그 공유기의 펌웨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아예 그 인터넷을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마 공유기의 파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통신사에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부 랜 사정이지 웬으로 나가는 데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서 거리가 무선의 경우는 대부분 거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일부러 제한을 규제로 또 뭐 예, 어떤 이 뭐지 이러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지국이랑 연결될 때 그 기지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즉 거리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멀면. 그러니까 즉 최대한 기지- 멀고 빵빵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멀고 통신 속도 네. 빨라야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최대한 멀고 빠르면 좋겠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지국 하나의 기지국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요. 그리고 파워가 커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가 나쁘냐면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면 그 안에 휴대폰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의 기지국에 접속해야 되는 휴대폰의 개수가 늘어나죠. 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뭐 콘서트나 이런 거 뭐 잠실 운동장이나 아니면 뭐 저 상암 운동장에서 콘서트 하거나 경기를 할 때 수만 명의 관객이 모였는데 이게 뭐 인스타 인증하려고 사진 찍고 뭐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의 기지국에 몰리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은 보통 임시 기지국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하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의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오히려 좁혀요. 그 안에 들어가는 휴대폰의 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지국이 그 넓은 범위까지 즉 먼 거리까지 전송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좁혀서 그 안에서 제한된 인원만 쓰게 하고 대신에 기지국을 많이 세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커버리지는 좁아지고 대신 기지국이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현실에서의 좋은 것은 다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무선은 웬만한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그 거리의 제한이 꽤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3G 같은 경우, 아니 5G 같은 경우에 또 4G LTE와도 그 커버리지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5G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4G LTE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쓰는 채널의 주파수가 대략 한 1.8기가에서 2.4기가, 5기가, 6기가 그 정도 사이고요. 이 5G가 가면 5G에서는 대충 한 3.4기가에서 3.7기가 그 정도를 써요. 더 높은 주파수를 쓰죠. 그럼 이게 또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전파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회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회절이 뭐냐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전파가 가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회절이거든요. 근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회절이 잘 안 돼. 가다가 그냥 꽝 부딪히고 못 가요. 그 회절성이 떨어져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음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전파가 가다가 건물에 부딪혀서 못 가. 근데 주파수가 낮으면 건물을 싹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회절이야. 이 회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어때요? 말이 가죠? 이게 회절이야. 네. 근데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회절이 안 된다 이거지. 네. 뭐 대충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일단 주파수가 높아지면 장애물에 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지국의 범위를 좁히는 게 유리하고요. 또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리에 따라서 더 신호가 더 작아져요. 더 빨리. 예를 들면 2GHz의 주파수를 쓸 때에 100m에서의 똑같은 출력으로 여기서 했을 때 100m에서의 전파의 세기와 3기가로 보냈을 때 100m에서의 그 전파의 세기가 두 개를 비교해보면 3기가의 경우가 훨씬 전파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서 더 신호가 줄어드는 거지.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4G보다 5G로 가면 결국은 기지국의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양호한 신호 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선은.
어쨌든 그러하고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environment type. environment라는 건 뭐 알겠지만 환경이란 뜻인데요. 보통 환경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환경 오염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배기가스 또는 뭐 미세먼지 또는 수질오염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게 뭘까요? 환경이 컴퓨터 환경. 그러면 뭐 고성능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럼요. 파일이나 그런 거? 환경 설정? 그러면 닷 MV처럼 약간 예? 닷 MV처럼 닷 MV? 환경 설정을 만들어주는 파일이 뭐 환경 설정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변 환경이란 뜻인데요. 그 장치나 매체를 사용하는 주변 환경이란 뜻인데, 그 뭐랄까 간섭이나 아니면 잡음에 대한 환경이에요. 간섭이나 잡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에 얘기했지만 이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파가 많으면 여기에 그게 다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예요. 잡음으로. 알겠죠? 그런 환경을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농촌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전자파 환경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무선을 쓰거나 이런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선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전자파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얘는 그나마 전자파에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쉴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좀 되지만, 무선은 그냥 안테나가 오롯이 전자파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뭐 공유기 전자파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수많은 전자파가 여기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 환경은 엄청난 전자파의 공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나름대로의 그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의 흐름이 전부 다 전자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기가 오작동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심지어 또 아주 높은 고합선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을 하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테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전자파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이제 회절이 안 되거나 즉 차단이 되거나 반사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직진하는 파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직진하는 파와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파가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진하는 파가 전달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직진하는 파가 전달이 되는데 또 이렇게 반사하는 파가 온다. 그럼 여기서 수신을 했을 때, 송신을 하고 수신을 했을 때 이 파의 모양이 이제 이렇다면 이 파는 어떠냐? 이거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겠지. 그죠? 이거보다 이렇게 오는 건 당연히 거리가 더 머니까 늦게 도착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늦게 도착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늦게 도착하면 뭐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겠죠. 시간이 약간 느려져서. 근데 조금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예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만큼 늦어졌던 게 이만큼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게 어떻게 반사되냐, 뭐 거리 여기에 있는 게 반사되냐, 뭐 여기에 있는 게 반사되냐에 따라 다르겠지. 거리가 달라져. 이렇게 늦어지면 이 파가 여기서 수신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파와 이 파가 수신이 되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 두 파가 가만히 뭐 같은 시간에 극성이 어때요?
극성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죠. 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시간에 보면 여기 완전히 마이너스로 갔는데 여기 완전히 플러스로 왔잖아요. 이 시간에 보면 여기 완전히 마이너스로 갔는데 여기 완전히 플러스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합치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모든 순간이 다 그래요. 여기 여기고 여긴 여기예요. 그죠? 그럼 요 플러스와 요 마이너스가 합치면 0.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다 완전히 뒤집힌 극성으로 나타나서 두 신호가, 즉 직진한 신호와 반사된 신호가 수신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어떤 환경 조건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잘 그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차량에 그 라디오가 있는데 차량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차가 있으면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 부모님들이 트시나요 혹시? 안 트시나요? 라디오 틀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소리가 잘 들리다가 갑자기 칙 하고 안 들리다가 또 좀 가면 들리다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멀면 전파가 약해서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도심에서 가다가 들리다 안 들리다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이제 반사되는 조건이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저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뭐랄까 상쇄돼서 전파가 아주 약해져 가지고 안 들리고 어디에 가면 뭐 또 들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뭐 가다가 이상하게 라디오가 잘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런 거구나 하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이거 많이 듣죠? 이어폰. 그죠?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들을 때도 보면 어떤 때는 막 잘 안 끊어지기도 하죠. 음악이 들리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끊어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가 내 휴대폰에서 와이파이가 아니지. 아마도 블루투스로 연결하겠죠.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 전파가 나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이어폰에 직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부딪혀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지하철 벽에 부딪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주 수많은 반사파들이 이게 딱 조건이 맞으면 완전히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사파들 다 전부 합해보면 빵이 되는 거지. 빵이 안 되더라도 아주 약하게 돼버리면 끊어지는 거죠. 그냥 소리가 수신 전파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나 또 사람이 또 지나가면 그 조건이 사라져서 또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기는 게 전파가 약해서 끊기는 게 아니고 그런 반사파들이 간섭을 일으켜서 신호를 캔슬시켜가지고 수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지하철에서 끊기는 거는 뭐 블루투스 파워 뭐 키우고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수님 그럼 네. 실제 와이파이가 진짜 안 되는 것도 비슷한 원인입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접속이 돼서 느려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더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블루투스는 혼자만 연결했는데도 그렇게 잘 안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혼자만 연결했는데 끊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테나를 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 이어폰에 안테나 2개 해봐야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다만은 거리가 달라지면 수신되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캔슬이 돼서 잘 수신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거는 또 전파를 받는 이게 다 달라지니까 얘는 또 수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중 안테나, 듀얼 안테나 같은 걸 쓰면 좀 나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안테나 하나, 이쪽에 안테나 있으면 그러면 훨씬 낫겠죠, 그죠? 수신되는
거리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공유기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유선보다는 무선이 불리하다. 그런 거죠. 네. 유선은 쉴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무선은 그게 어렵죠. 어차피 전자파를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파들에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이버는 어떠냐? 파이버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구리선은 어쨌든 간에 그 쉴드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쉴드를 해야 하지만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리잖아요. 유리에는 당연히 전자파가 유도가 안 되죠. 도체가 아니니까. 그죠? 뭐 거기에 이제 자석의 세기가 아무리 커졌다 작아졌다 그 주변에서 변해도 거기 전자파 유도가 전류 유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에 가장 강하다. 그만큼 이제 환경 측면에선 전자파 환경 측면에선 가장 유리한 그런 매체가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